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제 베란다 온도가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문도 열어놓고 또 박스 위에도 땅이가 햇빛을 즐기는 따뜻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베란다 거리대에서 겨울을 난 식물들 보다가 여기 새로 올라오고 있는 녹색 촉들이 잎이 조금 더 커지면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더 커진 잎을 발견을 해서 이 장면에서 영상을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차가플록스 말고도 겨울을 난 건지 아닌지 확신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상록구절초와 러시안 세이지에서도 굉장히 작은 잎눈이 움튼 걸 발견을 했거든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커 보였던 것들이 카메라로 보니까 너무너무 작아서 그래도 영상으로는 조금 더 크게 보일 수 있길 바라면서 이 잎눈도 함께 보고 또 베란다 안에서 겨울을 난 이 에키나예시아에서도 새촉을 발견을 했거든요. 이 녀석도 가까이서 봐봅시다. 일단 가장 큰 잎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요. 보이세요? 이렇게 땅속에서 격가지를 내듯이 원줄기 가까이에서 잎을 움튼 이런 촉들이 이 촉이 가장 크고 그 밖에도 더 작은 크기로 중심부에 여기부터 이쪽까지 더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움트고 있고요. 이 먼 화분 끝 지점에서도 잎을 키우면서 잎눈을 움튼 차가플룩스의 녹색 움직임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상록구절초. 이게 새로운 잎눈인지 바삭하게 떨어진 잎 가루들인지 몰라서 겨울을 난 건지 확답을 못 드렸던 상록구절초에게서 가장 두꺼운 중심줄기 아래쪽 흙과 닿는 지점에 약간 은빛 녹색 촉 두 개가 양쪽으로 자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줄기도 만졌을 때 들어가는 거 없이 단단하게 물이 차 있고 해서 마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걱정을 확연히 덜어주는 이런 은녹색 움직임을 발견한 상록구절초이고요. 또 마른 덤불처럼 보이는 잘려진 줄기 아래로 여기 하나, 또 이 가운데 둘, 정말 작은 별처럼 보이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도 새로운 줄기를 내려고 아주 작은 촉을 낸 거 두 촉을 발견을 했고요. 또 조금 더 큰 여기 이 안쪽 줄기에서 난 살짝 녹색 움직임 보이세요? 세 개의 녹색 촉을 발견한 러시안 세이지고요. 그 다음은 메발톱입니다. 메발톱이 그 전 영상에 비교해서 아주 큰 움직임은 아닌데 그래도 그 전보다 잎을 조금 더
바깥으로 보여주면서 여러 장으로 나뉘어진 잎의 모습을 조금 더 드러낸 발톱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가 오늘 아직도 잠들어 있나 하면서 흙을 이렇게 더듬어 보았는데 마른 줄기 가운데에서 붉은색 새촉이 돋은 걸 발견을 했습니다. 햇빛에 보면은 너무 밝은 자주색이 빛나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베란다 거리대의 식물들, 도라지는 여름에 폭발적으로 움직이려고 큰 움직임은 없는데 그 대신에 겨울을 난 건지 불확실했던 식물들의 생존을 확인을 한 2월 19일 목요일이었고요. 이렇게만 지나가면 아쉬우니까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식물들 말고도 베란다에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토끼 같은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 식물들까지 담아보러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감자가 윤기를 내는 잎의 크기를 키우면서 이렇게나 많이 자랐고요. 이전 영상 속 감자와 비교하면 이렇게. 그리고 천천히 꽃망울 형태를 유지하던 장미꽃 한 송이가 이렇게 오늘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장미 새촉들도 이렇게 붉은색 새잎을 돋우면서 속력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식재한 야생 튤립, 이제 곧 꽃망울을 보여줄 것처럼 이렇게 큰 잎을 내었고요. 마찬가지로 새로 식재한 야쿠르트와 바나이크가 통통한 왕만두 같은 이런 잎을 냈고, 가장 느리게 움직이던 야쿠르트도 흙을 들썩이기를 몇 번을 해서 균열을 2번 정도 내면서 말라 있어서 물주기를 한 2차례 정도 더 하고 나니까 이렇게 통통한 잎눈을 내기 시작을 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묵은 튤립 구근들도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비올라도 가는 실선 같은 새잎을 양옆으로 마주 말고서 새잎에 잎을 펼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비올라가 있고요. 새로 자란 흰색 잎에는 보라색 빛깔을 얹어서 우다다 자라고 있는 무늬양 플럭스 새촉이 이렇게 있고, 또 제가 매번 실패하던 부겐빌리아도 여기 보이세요? 드디어 건강한 줄기를 남긴 채로 겨울 나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줄기의 잎은 모두 떨구었는데요. 마른 것 같은 이런 모든 잎을 떨군 줄기에서 가시들을 알차게 키우면서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까지 발견을 했고요. 이제 베란다 온도는 밤 중에도 안정적으로 영상 온도를 유지하는 따뜻한 날이 되었는데요. 땅이 마음에 들어? 뜨끈하지? 이제 뜨끈하지? 그러면 광합성하고 있는 식물들 보면서, 일광욕하고 있는 땅이 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19일에서 28일로 9일을 훌쩍 넘어온 가벼운 정원입니다. 여기 엄청난 튤립 야쿠르트가 흙덩이 더미를 통으로 들어 올리면서 거의 손가락
2마디 가량 흙을 들어 올리면서 균열을 내면서 볼록 솟아오른 튤립 부분 앞에서 2월의 마지막 날의 기록을 시작을 합니다. 몇 번을 꾹꾹 눌러주고 부서진 흙을 다듬어 줬는데요. 봄에 성큼 가까워지면서 이 흙을 들어 올리는 힘도 속도도 빨라져서 얼마나 더 들어 올리려나 며칠을 기다리다가 19일에 보여드렸던 장면이랑 가장 극적인 변화를 기록을 하고 싶어서 2월 마지막 날 장면과 비교를 해보면 이러는데요. 정말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 흙 아래에서 이 흙을 들어 올린 주인공의 정체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얼마나 올라왔을지. 오고고고. 뿌리 구근 껍질을 아예 통으로 들어 올려서 노란색 싹을 냈네요. 햇빛을 받지 못해서 아직은 노란색 모습을 드러낸 야쿠르트 튤립 구분 하나였고요. 하나가 올라오는데도 이렇게 주변 땅덩이를 다 들어올릴 정도의 힘이었다니 놀랍습니다. 이렇게 제법 두툼한 튤립 껍질을 들어올리느라고 흙까지 함께 들어올린 튤립 야쿠르트였고요. 새로 식재한 튤립 말고도 다른 야생 튤립들, 또 해를 넘긴 튤립들 이렇게나 많이 자랐고요. 19일에는 꽃을 활짝 피웠던 이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의 꽃도 꽃술만 남아있고요. 그 대신에 중심 줄기 근처의 흙에서 흙질을 3개나 올리고 있어서 똑똑똑 끊어주었고요. 흙질을 내던 에너지를 손 한 뼘에 2-3개씩 새 잎과 줄기를 동시에 내면서 몸집을 키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이고요. 그리고 꽃을 내고 있는 식물들이 3개가 있거든요. 꽃을 낸 식물들 먼저 가져와 볼게요. 첫 번째로 야생 튤립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장 먼저 꽃망울을 보여준 무스카리입니다. 무스카리가 여기 이렇게 포도알 같은 꽃망울을 이 촉 가운데마다 하나, 둘, 셋, 넷 가운데마다 내서 지금 5, 6, 7 또 이쪽에도 8, 9개의 꽃망울을 발견한 무스카리가 있고요. 이 녀석은 매년 무던하게 꽃을 풍성하게 내고 있어서 올해도 기대를 했는데 정말 기쁘게도 또 다시 26년에도 꽃을 도착을 시켰습니다. 꽃을 준비하는 식물 중에서 첫 번째로 무스카리 먼저 보았고요. 뚜루 바로 동글동글한 잎을 말면서 직선에서 원형으로 동글동글하게 잎 말기에 성공한 알부카 스피랄레스가 겨울을 무사히 난 것도 대견한데
다음 움직임으로 꽃망울을 무려 2개, 두 부분 모두에서 꽃망울을 내었고요. 이 녀석이 제가 설탕 향기 주머니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정말 달콤한 향이 나는데, 꽃 형태도 너무 예쁘고 꽃 크기도 한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큰 정도로 꽤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발견했던 알부카 스피랄리스 괴골식물이 2번째로 꽃을 준비하는 식물이었고요. 마지막 3번째로 꽃을 낸 식물은 바로 짜란, 석곡 포켓 러브 포켓이 이렇게 베란다 온도가 낮을 때는 이 아래쪽 꽃들만 피어있고 위에 쪽 꽃들은 멈춘 상태로 있던 석곡 포켓 러브가 한 이틀 3일 만에 어제는 가장 위에 있는 이 하나 둘 셋 개의 꽃이 이런 콩알 같은 모습에서 이제 막 살짝 꽃망울을 터트린 정도였는데, 오늘은 모두 만개를 했고요. 그래서 8송이의 꽃을 매달고 있는 상큼한 꽃향기가 너무 매력적인 이 석곡 포켓 러브이고요. 너무 추울 때 개화했을 때는 막 피어났을 때도 꽃향기가 나지 않아서 제가 꽃향기를 다른 식물의 꽃향기와 착각을 한 건가 했는데, 베란다 온도가 15도 이상이 되니까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꽃만 내는 것도 기특한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새촉을 어제까지는 이 녀석 하나만 발견했거든요. 근데 매일 조금씩 키를 키우고 약간 다른 줄기들이 갖고 있는 이 줄기 껍질까지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특하다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꽃 자랑하면서 보니까 여기 보이세요? 여기 2번째 새촉도 이 2번째 새촉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잎을 낸 줄기 옆으로 모두 하나씩 새촉을 달고 있는 석곡 포켓 러브 꽃소식까지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꽃만 보면 아쉬우니까 다른 식물들도 움직이는 기세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골라서 조금만 더 자랑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르고 골라온 베란다의 봄맞이의 움직임의 선두주자 식물들 파종한 씨앗까지 9개의 식물들을 추려봤습니다. 일단 이원 난농원에서 데려온 식물 석곡 보여드린 김에 환성다육농원에서 데려왔던 속눈썹 고사리와 녹용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속눈썹 고사리가 제가 늘 물을 말려서 보내는 경험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실내에 온실에 두니까 제가 베란다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움직임이 거의 4일 만에 중심 촉들에서 동그랗게 말린 이런 새로운 움직임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온실에 방치하듯이 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자라서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요. 제가 또 베란다에서도 보고 싶어서 베란다 불 가까이에 두고 수분 공급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를 해봤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툭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화분을 깨뜨리고 흙 덩이가 다시 이렇게
뒤집어져서 다시 이 유리 온실에 두면서 다행히 다시 기력을 되찾은 것 같은 박스형 온실 독채를 쓰고 있는 속눈썹 고사리이고요. 다행히 녹용은 이렇게 진주알 같은 잎을 말리면서 약간 여백이 생기긴 했지만 여기 이렇게 작은 이제 막 새로 내면서 약간 은빛이 도는 이런 동그란 잎들을 더하면서 저도 녹용을 키우는 걸 감을 잡은 건가 싶은 약간 적응을 한 건가 싶은 녹용입니다. 녹용도 속눈썹 고사리와 마찬가지로 물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녀석은 베란다에서 적응을 해줘서 날씨 맑기에 따라서 이틀에서 4일 정도에 한 번꼴로 물을 주니까 그래도 조금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알라 화분에 흙물은 점점 더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는 녹용의 봄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겨울을 같이 보는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가 이렇게 빛을 반사하는 이런 윤이 나는 잎이 4장 정도 보이고 있고 어떻게 자주빛에서 녹색으로 변화할까 궁금해하면서 보고 있는 에키네시아이고요. 라임색과 녹색의 무늬잎이 아름다운 호스트하우스 엔젤도 이 양파 같은 껍질에 쌓여 있어서 약간 마른 건가 버석하게 마른 건가 하면서 그 마른 껍데기를 뜯어냈는데 이렇게 단단한 녹색 새촉을 하나를 발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원래 촉 주변으로 3개의 새촉을 더하면서 내고 있는 걸 발견을 한 호스트하우스 엔젤이고요. 그리고 염주나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한 이 모감주나무가 양옆의 새촉은 속도를 늦추고 가장 위에 있는 촉에 마치 촛대에 초를 점등하고 있는 것처럼 새촉의 색깔도 또 크기도 밝게 크게 키우고 있는 모감주나무 움직임 보았고요. 그리고 또 베란다 새로운 촉 자랑드렸던 말발돌이가 이제 촉에서 넘어서 잎까지 뾰족뾰족하게 마디마다 움트면서 봄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발돌이는 여기 흡지처럼 흙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줄기 제가 정리를 안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여기 이 줄기는 여기서 자란 만들 비린 공간이 많은 것 같아서 냅두고요. 여기 이 흡지는 잘라주겠습니다. 여기도 여기 요 아래에도 또 촉이 있네요. 말발돌이에게서 흡지 4개를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3개의 식물 봅시다. 이 녀석은 월동을 성공한 파종이 비올라인데요. 비올라도 내내 이 새로운 잎들이 실선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잎을 말리고 긴 선처럼 한 몇 주 동안 그 상태로 얼음이었는데 석곡 러브포켓과 마찬가지로 한 3일 만에 이렇게 잎을 펼치는데 속도를 붙였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기 가운데에 알부카 스피랄리스의 꽃망울을 닮은 이런 꽃망울로 추측되는 것이 자란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망울까지 낸 비올라 6번째로 보았고요. 7번째 식물은
매년 베란다에서 월동에 성공하고 있는 은쑥입니다. 은쑥이 이렇게 4개의 부드러운 은색 총만 발견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이 가운데 이 새촉이랑 마른 줄기 아래 오른쪽과 닿는 이 부분에 또 다른 촉이 새촉 2개를 낸 은쑥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볼 식물은 바로 파종한 루나리아 씨앗의 움직임인데요. 루나리아도 속눈썹 고사리와 마찬가지로 많이 엎어가지고 씨앗에 충격이 있을까 잘 발화를 못할까 걱정을 했는데 보세요. 오늘도 촬영하면서 한 번 엎었거든요, 흙을. 근데 여기 처음에 파종한 씨앗 형태의 루나리아는 조금 더 평평한 형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통해진 씨앗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통통해지면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통통해진 루나리아의 든든한 씨앗 움직임까지 보고 2월 하순의 기록을 마칠까 합니다. 튤립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식물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덩달아 기운을 낼 수 있게 해준 식물들에게 그리고 지켜봐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칠게요. 3월에는 또 식물들 더 분주히 움직이겠죠? 저도 그 곁을 지키면서 기록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산불도 나기 쉬운 계절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산불 소식 없이 무탈히 지나가길 바라면서 3월 15일에 봬요, 여러분.